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는 질환이 있는 반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질환인데요.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며 자연적 치료가 어려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나타났다면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치료의사 외과 전문의 강병완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서서히 진행을 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이 환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겉으로 도드라지는 혈관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병하자마자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의 경우 멈추어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진행을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겉으로 보이는 실핏줄이나 도드라지는 정맥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고 하지정맥류로 진단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실핏줄이나 도드라지는 정맥이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맥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정맥순환 장애가 점점 심해져 불편한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다리에 정체되는 혈액의 양이 몸 전체 혈액의 7분의 1 정도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용적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로 바라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정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맥 내 판막이 망가져 버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망가진 정맥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고장난 정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막아버려서 고장난 정맥을 통해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이 있고 환자마다 정맥의 크기나 위치, 주행하는 깊이, 분지 혈관의 역류 유무 등의 차이가 있어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고장난 정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발거술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입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고 고장난 정맥을 뽑아내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상처가 남는 대신 고장난 정맥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다 보니 재발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멍이 많이 들고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난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열을 이용한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정맥 내부로 레이저나 고주파선을 넣어서 열로 정맥벽을 태우는 방법으로 이 정맥이 수축하면서 막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생체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정맥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경화제를 사용하여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정맥을 막아버리는 방법은 각 도구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치료의 성과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치료가 쉽고 간단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맥의 크기 등에 따라 재발의 가능성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혈관을 막거나 없앤다고 하면 다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피는 어디로 흐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정맥류가 되는 정맥은 다리 전체 정맥 기능의 5에서 1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정맥들은 서로 우회하고 있어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정맥이 계속 몸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고장난 정맥을 없애면 다른 남아 있는 정상적인 정맥으로 혈액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있는 것보다는 정맥 순환이 개선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의 수술을 하지정맥류가 심할 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관리하다가 심해지면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경우 정맥이 고장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고, 고장난 정맥의 영향으로 다른 정맥도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수술적인 치료는 심해졌을 때 하는 것보다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막고 그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발생 원인이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될 수 있는 정맥보다 더 깊은 근육 속에 큰 정맥이 있는데, 그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부 아래 정맥으로 혈류가 많아져 정맥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도드라진 정맥을 수술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전반적인 몸 상태에 따라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고 나면 대부분 정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의 치료가 고장난 정맥을 고쳐 쓰는 방법이 아닌 없애는 방법이다 보니 치료를 하더라도 병이 생기기 전만큼의 혈액순환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고장이 나지 않은 다른 정맥이 새롭게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술 후에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고쳐 나가고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 압박 스타킹 착용 등의 관리가 꾸준히 필요합니다.